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보령에서 열펌 전문점을 하고 있는 백철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한 곱들에 아주 가는 연모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새치 염색을 하는 모발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열기구를 사용하여 탑 부분과 페이스라인,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손상이 많은 상태입니다. 디자인 컷을 들어간 다음에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펌에서 커트는 베이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질감 처리와 양감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곱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체 매직을 한 다음에 밑에 부분은 C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곱슬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환원제량을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상을 시키는 그런 열펌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감 처리를 약지로 이용을 해서 양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베이지 커트는 엄지. 질감 처리. 손상이 심한 머리다 보니까 탄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탄성이 밑에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은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시스템 결합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컬을 했을 때 굉장히 탄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성곱슬입니다. 가는 연모의 모량은 보통인 상태. 이 세 가지 폼제를 이용해서 pH와 농도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클리닉, 제가 직접 개발한 마법 클리닉으로 전처리 클리닉에 먼저 들어갈게요. 어떤 머리든지 모질은 백이나 네이프보다는 탑 사이드가 훨씬 더 모질이 약하고 손상된 상태가 더 많습니다. 이 탑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광선도 많이 받고 염색머리다 보니까 모질이 훨씬 더, 그리고 열기구를 많이 사용해서 모질이 굉장히 많이 가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섹션은 정확한 섹션을 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고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붓터치로 그 펌들을 바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또 과하게 연화가 돼서 부분 과하게 연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손바닥을 대고 붓을 이용해서 터치를 한 다음에 빗질을 곱게 빗질 내서 경계선이 걸리는 부분까지만 닿을 수 있게, 그 이상의 그 붓터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과연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그 섹션과 정확한 섹션과 디테일한 붓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파트너분들한테 정말 교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분들한테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레이프 부분은 모질이 훨씬 더 굵어요. 그리고 곱슬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pH 9에 준한 그런 그 연합 범죄를 사용을 했지만 탑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pH보다는 한 단계 정도, 반 단계 정도 낮춰서 터치를 하면 훨씬 더 모발 건강한 연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pH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열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뿌리 쪽이 더 건강하고 곱슬도 많고 곱슬이 더 심하기 때문에 뿌리 쪽부터 연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슬이 심하거나 연모인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릴렉스하게 좀 더 길게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머리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보면 되지만은 좀 곱슬이 많고 굉장히 연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연모 같은 경우는 15분이 아니라 20분에서 30분까지도 자연 타임으로 길게 보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한 연화를 볼 수 있습니다. 20분 자연 타임을 보겠습니다. 1차 약 도포 시간이 지났고요.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손상이 심한 머리다 보니까 pH 6에 준한 탄산 펌제로 그 한원제를 조금씩 높여서 연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성 펌제를 사용할 정도라면 모질이 굉장히 손상이 많은 극손상모의 그 모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섹션을 그렇게 뜨지 않아도 돼요. 지금처럼 이 공병을 사용해서 약도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빨리 약도포를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뿌리 부분 같은 경우는 더블 연화로 진행을 해서 환원제를 조금씩 더 높여가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연화를 진행할게요. 지금 뿌리 같은 경우는 이 pH 9짜리 액상 펌제로 약을 도포합니다. 뒤에 부분은 백레이프 부분은 환원제를 더 높여주고 탑 사이드 부분은 환원제가 한 단계 더 낮은 액상 펌제로 연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액상 타입의 그런 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골고루 도포가 되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탑 사이드 같은 경우는 모질이 더 약하고 가늘기 때문에 pH 8에 준한 액상 펌제로 도포를 할게요. 특히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모질이 더 가늘기도 하지만 가는 모발이 더 곱슬기도 부시시하게 그런 곱슬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빗질을 꼼꼼히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약을 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자연타임 15분 후에 마무리 연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연타임 15분이 지났고요. 밑에 부분만 연화를 한 단계 더 높여서 pH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연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H 7 한 단계 더 업을 시켜서 연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밑에 같은 경우는 굳이 섹션을 뜨지 않아도 돼요. 밑에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자연타임 10분 후에 샴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샴푸만 했을 때도 이 연화, 건강한 연화가 되게 되면 이렇게 빗질이 아주 쉽게 됩니다. 신생모 부분은 180도, 밑에는 160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소결합. 자,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수소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펌을 했을 때 프레스 작업을 하면 머리가 타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타는 경우는 이 열 기구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과연화가 됐기 때문에 모발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열펌은 과연화가 가장 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과연화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열펌은. 커트나 염색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경우 다시 조절을 하면 되지만, 열펌은 한 번 잘못되면 끝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듯이 이 과연화가 돼서 모발이 타거나 녹거나 그러게 되면 이미 그 모발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과연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H와 농도,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화가 잘 된 연화는 이렇게 쉽게 펴집니다. 곱슬기가 잡히고. 손상된 부분은 160도로 가볍게 해서 결정리 위주로의 프레스 작업으로만 해야 됩니다. 손상이 됐다고 해서 열 전도가 들되게 되면 끝이 굉장히 부시시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모발 상태가 이 뒤에 부분보다는 옆에 부분이, 페이스라인 부분이 훨씬 더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수분이 여기까지 뿌려져 있으면 반 바퀴에서 한 바퀴 정도 더. 그래서 극손상모일수록 C컬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 부분은 한 단계 다운해서 노트를 선정해서 와인딩을 합니다. 특히 열펌에서 손상이 심한 머리 같은 경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게 해서 100% 건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오히려 머릿결이 더 건조해지고 더 거칠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상이 심한 머리일수록 온도를 좀 더 민감하게 적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컬이 나왔고요. 여기는 조금 모질이 좀 그나마 괜찮은 상태여서 백 네이프는 노트를 좀 굵게 써드린 거고, 특히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백 네이프와 똑같은 노트로 와인딩을 했으면 여기 거의 생머리처럼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 네이프보다 한 단계 더 낮게 해서 와인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같은 굵기의 C컬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술 내용은 악성곱슬의 극성상모 모질을 시술하였습니다. 사실
이 같은 모질을 일반 미용사분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디딤GM 플랫폼과 같이 더 좋은 교육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